안녕하세요. 최신 게임의 초중반까지의 게임 플레이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찍먹 소감을 스포일러 없이 얘기드리는 찍소입니다. 총든 포켓몬을 영상시키는 펠월드를 PC에서 1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으로는 사운드나 모션 등 엉성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게임 내 여러가지 요소들이 얼리 액세스 치고는 나름 놀라운 게 많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사실 출시날 망게임일 것이라 예상하고 별 기대 없이 플레이를 했지만 생각보다 즐겁게 해서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포켓몬을 좋아하셔서 혹은 친구들과 같이 할 오픈월드 게임을 찾고 계신 분이시라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게임에 대한 기대가 낮았어서 그런지 적당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제공한다고 느꼈습니다. 캐릭터 프리셋도 있어서 이 중에서 고르거나 아니면 아예 자신만의 캐릭터를 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음성 초이스나 상세 설정할 옵션들이 많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풍부한 다른 게임과 비교를 해보면 약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꾸밈 요소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큰 흐름은 펠월드에 등장하는 포켓몬이자 수집 가능한 몬스터들인 펠들을 수집해 키우면서 기지를 건설하고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벨업하며 강해져서 지역의 보스들을 클리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켓몬처럼 펠들을 잡을 수 있어 게임성도 포켓몬과 유사하지 않을까 오해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펠월드는 오히려 제작과 생존에 더 무게를 두며 펠들을 통해 일반적인 서바이벌 게임 공식에서 기발한 변형을 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펠들을 기지 건설 및 자원 채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서바이벌 게임과는 차별되면서도 새로운 펠들을 찾아 탐험하는 재미가 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을 시작하면서 진행을 위한 간단한 목표 소개와 함께 튜토리얼 임무들이 주어지는데 이 과정이 너무 짧다 보니 게임 초반에는 좀 성의 없고 불친절하게 다가올 수는 있겠습니다. 게임을 10시간만 찍먹했기 때문에 맵을 모두 둘러본 것은 아니지만 마을이나 필드에서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할 캐릭터가 상인 말고는 없어서 그런지 세계가 텅 빈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펠을 발견한다거나 맵 곳곳에 자원이 담긴 보물상자 혹은 펠 포획 능력을 올려주는 석상 그리고 숨겨진 던전이나 필드 보스들 덕분에 탐험이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보스에 대해 말한 김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보스전은 필드, 던전, 그리고 지역 타워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필드와 던전 보스들은 레벨이 표기가 되지만 포켓몬의 체육관과 비슷한 느낌인 지역 타워의 보스는 레벨이 없어 보스를 깨려면 얼마나 더 성장해야 하는지 혹은 적당한 수준인지 알 수 없어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타워에 들어가며 보스전까지 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바로 보스가 등장해 아쉽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난이도가 캐주얼인데에 비해 보스가 제공해주는 긴장감은 만족스러웠으며 필드보스 또한 같은 레벨이어도 전투가 일방적이지는 않아 싸우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던전들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던전은 탐험용 던전과 엘든링의 봉인 감옥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 보스가 바로 등장하는 던전이 있는데 탐험용 던전은 내부가 큰데 맵 기능이 없어 탐험하기 불편했고 퍼즐은 없는 데다 적들 또한 다양하지 않다 보니 흥미가 금방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모험은 없지만 보스가 바로 나오는 던전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펠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포켓몬을 떠올리게 하는 펠들이 많습니다. 펠월드만의 매력적인 오리지널 몬스터들도 있긴 하지만 기존 포켓몬들의 몸통이나 얼굴을 분리해 변형을 주거나 속성만 바꾼 느낌으로 익숙하게 생긴 몬스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떠나 펠들을 잡는 과정 또한 피를 어느 정도 깎아놓고 펠스피어를 던져 잡는 것이 포켓볼을 던져서 포켓몬을 잡는 거랑 똑같아 독창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단점들에 불구하고도 게임을 계속하게 된 이유는 특정 펠들의 하네스를 제작해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거나 전투에 이용할 수 있는 펠들이 갈수록 다양해지다 보니 모험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났으며 아직도 할 수 있는 일과 볼거리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람이지만 솔플과 멀티로 모두 즐겨본 바로는 확실히 같이 즐겨야 더 재미있는 게임 같습니다. 전투는 모션이 엉성한 부분이 있고 타격감이 부족하긴 하지만 액션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적들의 공격을 회피해가며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게 보스전에서는 긴장감을 주면서 즐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그래서 총 쏘는 포켓몬인가요? 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자면 게임이 광고된 이미지와는 다르게 총을 쏘기는 쏘지만 또 그렇게 많이 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페리 하네스를 제작하면 페리 특수 기술을 해금해 총을 쏠 수 있게 되는데 쿨타임이 길고 무엇보다 총을 쏘는 스킬을 갖고 있는 펠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게임이 광고된 이미지와는 달라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펠들을 화염 방사기로 사용하거나 수류탄으로 사용하는 등 조금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는 특수 기술들이 더 있어서 금방 납득은 되었습니다. 다시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와 보면 기지 밖에서 건국해오는 야생 펠들과 밀렵꾼들을 상대로 보유한 펠 한 마리를 불러와 함께 싸울 수 있는데 캐주얼 난이도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적들의 AI는 멍청했고 불러온 펠이 지형 지물에 걸려 전투에 참여를 안 하거나 데미지가 약해서 펠 없이 저 혼자 처리하거나 자원을 아낄 겸 펠에 탑승해 펠의 능력으로 적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전투는 보스전을 제외하고는 단조롭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간혹 기지에 있을 때 적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이것도 난이도가 문제였는지 AI가 문제였는지 혹은 버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적들이 기지 밖에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상황이 끝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기지 운영에 있어 공방이 있다는 게 게임의 재미 요소를 늘려줘 좋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패럴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스토리의 부재입니다. 게임 내에 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요소로는 맵 곳곳에 있는 소개들과 보스 소개와 같은 일부 시네마틱 영상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의 세계관이 매우 빈약하고 활기가 없으며 감정적이거나 몰입감을 키워주는 순간들이 없다 보니 게임을 지속할 원동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샌드박스식의 게임에 스토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투 외로 수많은 시간을 제작, 채집, 그리고 수집에 할애해야 되는 게임에서 멀티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재미있지만 혼자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는 노동으로 다가올 수 있어 적당한 서사를 통해 이런 유저들에게 게임을 계속할 흥미를 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패럴드에서는 펠들을 수집하고 레벨을 올리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은 장비를 제작하고 기지를 운영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생존과 연관되는 제작 메커니즘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기술 포인트를 사용해 제작 가능한 장비 및 아이템을 늘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모아 제작합니다. 해금되는 아이템들은 어떤 작업대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알려줘 누구든 쉽게 제작 시스템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간단했던 장비 제작과는 다르게 기지 운영에는 파고들 만한 요소가 꽤 있습니다. 기지에서 하는 모든 생산 작업들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래 걸려서 펠들을 남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지 레벨에 따라 배치할 수 있는 펠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펠들마다 맡을 수 있는 작업들이 정해져 있어서 기지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펠을 찾고 배치하는 것은 퍼즐을 맞추는 듯한 재미를 줬습니다. 예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줄 식물 속성의 펠, 물을 줄 물 속성의 펠, 그리고 운반 능력이 있는 펠을 배치하면 수확물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전투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펠들도 기지 운영에는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모든 펠들에게 가치를 부여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여우를 닮은 파이호가 전투에서 너무 쓸모가 없어서 펠상인에게 판매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기지에서 요리를 할 때나 용광로에서 주게를 재련할 때 쏜살같이 달려와 불을 쏴주는 성질함에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약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펠이라도 잡아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 채집과 제작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서바이벌 게임들이 취향에 안 맞는 편인데 패럴드 또한 다른 서바이벌 게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제작 재료를 채집하게 하지만 지루하고 반복적일 수 있는 이 과정을 펠들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게 그나마 탐험하는데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줬고 이 점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장점이었습니다. 그 외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귀여운 양펠인 도로롱을 도축해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충격적이지만 귀여운 펠을 도축을 한다는 행위 자체와 했을 때 나오는 모자이크 효과는 B급 감성이면서도 블랙 코미디라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게임의 그래픽과 사운드가 뛰어나지 않아도 조화롭기만 하다면 별 신경을 안 쓰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패럴드를 플레이를 하면서 게임의 배경은 실사 같은 그래픽이지만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가 카툰 스타일인 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뭔가 현실에서 장난감이 돌아다니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지금은 적응해서 그렇게 큰 단점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저와 같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플레이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사운드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몇몇 특정 효과음은 다른 효과음보다 소리가 커서 흠칫 놀랄 때도 있었고, 배경음악은 특정 랜드마크에 도착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젤다와 유사한 사운드는 둘째치고 게임이 너무 정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잔잔한 음악이라도 흘러나왔더라면 게임에 좀 더 활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플레이하기 전에는 게임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컨텐츠들 대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버그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작동이 잘 됐고 즐길 수 있어서 놀라웠던 게임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자신의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게임을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해준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들과 엉성한 부분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총을 쏘는 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아서 아쉽기는 했으나 팔덱에서 절반의 펠들을 수집하고 난 지금도 새로운 펠들을 더 발견하고 수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이 얼리 액세스 버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게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패롤드에 대한 개인적인 찍먹 소감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플레이해보셨다면 어떤 부분이 재밌거나 실망스러웠나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